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 장면은 보르헤스가 늘 사랑했던 은유와 닮아 있습니다. 별빛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무한히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울처럼 반사되는 그 빛은 우리 자신을 비추기도 하죠. 보르헤스는 거울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끝없이 증식하여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무한한 반사를 문학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우주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우는 이미지. 크리스토퍼 랭건 역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어떻게 비추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반사 속 어디에 있는가? 랭건은 흔히 세상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남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는 보르헤스의 인물처럼 권위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명 대학에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논문으로 박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마치 갈림길의 정원 속의 외딴 방에서 끝없는 책을 써내려가는 학자처럼 홀로 사유했습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CTMU, 인지이론적 우주 모델. 보르헤스가 모든 가능성을 담은 도서관을 꿈꾸었다면 랭건은 자기 자신을 언어로 쓰는 우주를 그려냈습니다. 보르헤스의 단편 신의 글에는 신의 언어를 찾으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돌에 새겨진 한 글자를 통해 무한한 신의 힘을 깨닫습니다. 랭건이 말하는 신도 이와 닮았습니다. 특정 종교의 인격신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선 우주가 자기 얼굴을 비추는 행위. 신은 초월적인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읽는 우주의 방식입니다. 보르헤스가 한 글자에서 무한을 본 것처럼 랭건은 의식에서 우주의 자기 반영을 본 것입니다.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에는 무한히 펼쳐진 서가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모든 조합의 책이 존재합니다. 말이 되는 책, 말이 되지 않는 책,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책. 랭건은 현실 자체를 이런 도서관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현실은 살아있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주 자체의 구조입니다. 원자와 은하, 생각과 감정은 모두 그 거대한 언어의 단어들입니다. 보르헤스의 도서관이 책으로 이루어진 우주라면 랭건의 현실은 문법으로 이루어진 우주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거대한 텍스트의 일부이자 동시에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입니다. 갈림길의 정원에서 보르헤스는 수많은 선택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세계를 그립니다. 모든 길은 뻗어나가며 모든 가능성은 어딘가에서 현실이 됩니다.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리학은 모든 사건이 인과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랭건은 말합니다. 자유란 문법 속에서 시를 쓰는 능력이다. 문장은 구조에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수천 가지 새로운 식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르헤스의 정원은 무수히 갈라지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우주의 문장을 새로 써내려갑니다. 보르헤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알레프에는 모든 우주가 담겨있는 한 점이 등장합니다. 그 점을 들여다보면 동시에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가 펼쳐집니다. 랭건의 CTMU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그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자기 생성적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알레프처럼 현실은 자기 자신을 담보로 서 있는 유일한 체계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무한을 붓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보르헤스적 미로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면 그 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가 무한히 이어지는 복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보르헤스의 미로처럼 이 질문은 출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랭건의 답은 단순합니다. 현실은 누군가 외부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행하는 유일한 코드입니다. 보르헤스의 글은 종종 백과사전의 항목처럼 차갑지만 동시에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과학과 문학, 합리와 상징 사이의 다리를 놓습니다. 랭건의 CTM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리학적 공식도 아니고 단순한 철학적 개념도 아닙니다. 과학이 놓친 의식을 붙잡고
철학이 놓친 경험적 세계를 다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두 세계는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보르헤스는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 푸네스는 모든 것을 잊지 못해 결국 삶을 잃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곧 우주의 기록 도구입니다. 랭건도 인간을 단순한 관람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자기 반영을 기록하는 메모장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언어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단순히 뇌의 신호가 아니라 우주가 자기 자신을 글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낱말이며 동시에 저자입니다. 보르헤스의 작품들 속에서 신은 늘 숨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기보다 신을 찾는 사람이다. 그의 단편들은 신의 부재와 현존을 동시에 노래합니다. 랭건의 사유도 닮았습니다. 신은 멀리 있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언어와 현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 속에서 나타납니다. 신, 언어, 현실은 세 개의 별이 아니라 한 곡의 삼중주처럼 얽혀 흐릅니다. 보르헤스는 작품 속에서 종종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미로의 한가운데서 멈춰 세웁니다. 마치 독자가 스스로 길을 이어가야 한다는 듯이. 랭건의 이론도 완결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신은 어디에 있는가? 보르헤스라면 아마 미소 지었을 겁니다.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르헤스가 상상했던 도서관, 알레프, 미로, 거울은 모두 우주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랭건의 CTMU는 그것을 철학과 과학의 언어로 다시 쓰려는 시도입니다. 우주는 자기 자신을 읽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다시 우주를 읽어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순환의 시작, 자기 자신을 쓰고 읽는 우주의 방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작업반이었습니다.